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꿋꿋한 자유민주주의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자유민주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당 출신 우파 대통령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신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 국경일인 8.15 때마다 경축사를 통해서 평화 통일 구상과 같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는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안팎으로부터의 공산 세력에 의한 위협에 대한 경고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뒤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의 대남 동향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지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일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방 보훈 관련 일정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국방혁신위원회 전체회의,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유엔군 사령부 초청 간담회, 8.15 경축식, 을지 국무회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대화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하고 10년 만에 부활된 시가 행진, 군사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해서 비를 맞으며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든든하고 명확한 우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변신하던 정계 입문 초기만 해도 그가 보여준 이념적 지향은 중도주의자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문제를 상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원로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한 뒤 그의 손을 잡아 이끈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 소위 윤핵관들 또한 중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승이나 다름없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자유주의자로서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혈 자유민주주의자로 변신한 데 대해 취임 초 그의 전국 구상, 즉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에 의한 국정 운영이 틀어진 것을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선에서 불과 0.7% 차이로 승리한 데다가 야당인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통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옹졸하고 치졸한 우리 정치판이 어디 그렇습니까? 0.7% 차이 승부 및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당 장악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적절한 견제가 아닌 대선 불복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 견제가 아닌 아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같이 날뛰었던 겁니다.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거의 파행되거나 대부분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의 허니문은 없었고 이태원 참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 발목 잡기 작전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쳐야 하는 일들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친명계는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를 향한 윤 대통령의 노력에 정면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점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 지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민노총 산하 친민주당 종북 좌파성의 언론노조의 가짜 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복원 노력이 미흡했던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행보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보수 정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예외 없이 좌클릭을 통한 중도층 공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산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정운영 드라이브가 워낙 강력한 데다가 내년 총선이 대통령 주도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천 문제 등으로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는 정치공학자들의 말잔치판이 되기 쉽게 마련입니다. 연말쯤이면 여권 안팎에서도 온갖 형태의 여론조사와 중도 실용과 같은 말잔치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좌파 세력은 무슨 수단 방법과 공작을 동원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심각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분단된 우리 현실의 반국가 세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자로서의 굳은 신념은 가장 믿었고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꿋꿋한 자유민주 행보가 뒷받침된다면 현명한 우파 국민들의 단합으로 작용하게 돼서 내년 선거에서 큰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